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일상 모든 것들이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국민으로 변했는데 이제는 뭐 거의 언택트라고 뭐 비대면 뭐 이게 일상이 돼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뭐 회사 대기업을 두 군데 갔었는데 두 군데 다 외부인 출입 금지여서 그 지하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여튼 무서운데요. 또 저희는 저희 할 일을 해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는 내용, 제목은 부동산 풍선 효과 언제까지 지속될까라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흥미 가지실 만한 내용이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지식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제 오프닝 멘트 맞죠? 일상이 뭐 지금은 뭐 예, 그렇죠. 뭐 모든 게 올스톱인 것 같아요. 대표님도 지금 계속 세미나 못 하시죠? 네, 뭐 2월 이후에는 못 하고. 상담은 어떻게 하세요? 세미나를 안 하니까 오히려 상담은 또 늘어났어요. 그죠, 되게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예전에 또 지금 상담하려면 한 3주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 예. 근데 뭐 예전에 예약하셨던 분들이 안 오시는 지방 분들은 많이 안 오시네요. 못 오시게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죠. 아. 그 전화 상담으로 많이 돌리고 하여튼 있어요. 건강 유의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요즘 뭐 풍선 효과 이거 하면서 신조어를 만드는 이 국어 실력들에 아주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어디 묶어놨더니 안시성, 김부검, 오동택, 남상광 뭐 하여튼 붙이면 신조어인데 이런 풍선 효과인데 중요한 건 정부는 그냥 정부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12.16 대책은 2월 20일 대책 이후에 만약 이것들이 풍선 효과라는 말을 써버리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꼴이 될 테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각이 굉장히 편협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정책이 자리 잡아는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걸 매체에 실린 걸 봤어요. 대표님 보시면 어떠세요? 풍선 효과라는 게 이제 풍선의 한쪽 면을 누르면은 다른 쪽이 튀어 올린다 뭐 이런 건데 말하자면 서울을 또 조정 지역을 규제하니까 이번에는 비조정 지역이 튀어 올린다 그런 의미잖아요. 또 뭐 일각에서는 서울은 몰라도 지금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뭐 경기 남부권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외곽 지역이죠. 이런 곳들은 거품이다. 예전에 뭐 버블 세븐이 있었을 때처럼 거품이니까 얼마 못 가서 꺼질 거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개의 논리가 되게 제일 좀 첨예하게 궁금해하시는 사항이죠. 예. 네네. 근데 풍선 효과라는 게 뭐 지금만 있는 일은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반복돼 온 일이었거든요. 일부 측면에서는 이제 비규제 지역에는 대출 규제가 없고 또 상대적으로 세제에서도 규제가 좀 적은 편이고요. 또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그 받을 수 있는 혜택 뭐 이런 것들이 살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풍선 효과를 일으킨다. 뭐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 지금 풍선 효과가 나는 지역들은 거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 면에서는 저는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거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서울이나 강남이 거품이라면 거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집값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매매가를 얘기하지만 실제 그 집값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거는 임대료거든요. 특히 우리는 이제 전세가 있으니까 전세가가 그 집의 가장 냉정한 가격인데 지금 이제 풍선 효과가 나는 지역들 보면은 전세가율이 거의 80%대인 지역들이거든요. 그만큼 실질적인 가치가 높은 지역이고. 그럼 일종의 저평가로 볼 수 있는 거는데요.
그죠? 뭐 그 평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평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강남이라든가 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전세가율이 50% 이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가 오히려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지나치게 비싸니까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예. 지금 그냥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거품이다. 이거는 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이야, 우리 곽 대표님께서는 단순히 외곽 지역에 안 오르던 지역에 뭐 풍선 효과를 해서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현상들이 예전에 뭐 버블 세븐인 것처럼 안 오르는 지역이 그냥 기저효과의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이해할 수도 있지만 거품이 아닐까 또는 거품이다라는 단순 논리로 이제 그 시장을 평가하다 보니 그곳에 있는 분들조차도 좀 헛갈리는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사실 자세히 보면은 네네. 집값이 제가 이제 뭐 상승장의 후반전 뭐 이런 표현도 썼지만은 네. 상승장의 전반전이 시작될 때에도 어느 정도는 시그널이 있었어요. 예, 예. 제가 한 2011년, 12년에 강의할 때부터도 계속 2014년 가을이 되면 예.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붙어서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구조가 시작이 될 거다. 그런 예측을 해드렸었는데 뭐 실제로 14년 한 가을부터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렸고 그때부터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상승장이 전반전이네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전이 지속이 되니까 점점 이제 집값이 뛰니까 오히려 규제가 늘어나고 그 규제 때문에 양도세 폭탄이 떨어지고 네네. 이거 팔 수가 없으니까 비싼 지역일수록 가격이 더 뛰는 현상이 작년까지 지배했던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후반전이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다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지금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반전의 사이클이 거의 비슷하게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지역이 서울이 아니고 외곽 지역 차례가 온 거죠. 그래서 뭐 외곽이기 때문에 뭐 버블이고 거품이고 꺼진다 그런 게 아니고 예, 예. 뭐 투자자도 투자자지만은 전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 전세가라는 것 자체가 이 현재 실물 시장 가격을 판단한 가장 중요한 척도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상승장이 풍선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예요. 전세가가 오르는 한은 꺼지기가 힘들다는. 근데 전세가가 이제 안정이 되거나 좀 떨어지려면은 공급이 늘어야죠. 공급이 많이 느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 그 시장 기능을 다 뭐 죽여놨기 때문에 예, 예. 이런 그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조건은 3기 신도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3년, 24년 뭐 얘기하는 그 이제 과연 예, 될지 예. 모르겠지만 이제 올해 뭐 그 지금 택지지구 지정들을 하고 예, 있는데 하고 있죠. 토지 보상이 한 내년 정도부터 시작된다면은 토지 보상 기간도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좀 몇 년 걸릴 수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3기 신도시가 이 뭐 이렇게 정부나 공기업 주도로 하는 게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굉장히 후유증이 크게 나타날 수 그게 있어요. 그거 믿고 유일한 공급원으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 대란 사태에서 보지만 똑같죠 지금. 마스크를 아무리 뭐 정부 주도로 배급을 한다고 해서 예.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그럼요. 않거든요. 마스크에다가 뭐 예를 들면 갖고 시세 차익에 생기면 뭐 중과세를 하겠다는 둥 마스크 갖고 있으면은 보유세를 물리겠다는 거 아무리 해봤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시중에 아니에요. 마스크가 풀려야 이 현상이 해결되는데 그렇죠. 그죠? 마스크를 많이 만드는 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없는 대만 이번 사태에 비교한 거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자꾸 시장에 개입해서 시시콜콜 감나라 배나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비단 마스크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도 원료가 부족하면 원료를 잘 구할 수 있는 공급의 애로를 해소해 줘야 되거든요.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자꾸 뭐 가격은 얼마 이하로 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택지가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택지를 확보해서 싼 값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이제 그건데 그런 건 안 하고 자꾸 뭐 집값을 직접 깨고 세금 높이고 뭐 대출 끊어놓고 그거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 풍선 효과는 단기간에 꺼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유튜버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을 보면 인정을 하시겠지만 일반인 분들은 뭐 정확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현 정부 들어서 각종 20번째 대책이 나올 때마다 19번째 대책 지나고 뭐 18번 대책 그 전으로 대책 나올 때마다 거의 유일하게 그 참여정부 때 과거를 되짚으면서 앞을 예측했던 분이 바로 이 곽창석 대표님이 최초였던 것 같고, 그러다 이제 그런 과거를 알아야 이런 유튜버들도 많이 생겼는데 20년 전인 2002년에 이제 투기가 LG구 지정하면서 그 끝은 2007년 그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미분양이 시작되면서 해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왜 과거 사례는 왜 복귀를 안 할까요? 현 정부는요? 그걸 보면은 이런 정책 안 피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 뭐 시장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자정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도외시하고 이제 본인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통제할 수 있다요? 그때도 통제를 좀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난 거다. 더 강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뭐 서민이라든가 무주택자들이 다 받을 수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있는 분들이 일단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마스크 사태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마스크를 사재기를 하지 말라고 해도 마스크가 정말 앞으로 필요해질 거고 가격이 뛸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도덕적 뭐 양심에 맡기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데 주택을 뭐 여분의 주택을 사는 사람들을 그걸 아무리 뭐 양심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앞으로 집이 부족할 것 같고 전세가가 뛸 것 같고 매매가가 뛸 것 같으면 사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재기의 효과가 어쩌면은 미래 주택 수요를 선반영해서 미리 수요해 주기 때문에 그 나중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집을 나눠주는 선침해해서 나중에 나눠주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안 보이죠, 뭐 그런 것들은. 단지 사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행위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매 평가절하하는 뭐 그런 추세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 필수제이고 마스크도 필수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매점 매석을 하면 안 된다. 네.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면은 자본주의 국가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아무리 못하게 해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 아닌가요? 부도덕한 측면도 시장이고. 그러니까 뭐 이런, 앞으로 집이 예. 부족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해야 안 산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 그러면 시장 기능에 맡겨놓으면 돼요. 일시적으로 오르더라도 해결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주제는 부동산 풍선 효과 언제까지 지속될까라는 주제였습니다. 곽창석 대표님, 주택시장의 인사이트죠. 이분께서 판단하는 주장은 전세가, 시장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임대가격, 전세가가 하락하지 않는 이상 이 풍선 효과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셨습니다. 예측이죠. 지금 늘 우리 곽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상승장 전반전 후반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후반전은 아이러니하게 정부에서 규제 부동산을 잡겠다고 만든 여러 가지 공급에 대한 규제, 세제에 대한 규제들로 인한 전세가나 그 임대가가 상승함으로써 다시 가격이 상승한다는 아주 시장의 아이러니한 반격이 된 거죠. 정부에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와 부동산 전체 유사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마스크 사태가 정말 수요와 공급에 대한 통찰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단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답답합니다. 하여튼 뭐 저희는 할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곽창석 대표님이 계셔서 저는 주택시장 얘기할 때 언제나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늘 감사합니다. 곽 대표님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